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7 타이트레이션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학 평형에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화학 평형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즉 농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어찌 보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다음 그림은 이제 화성에 있는 흙 속에 설페이트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화성 땅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 그림상에서 보이는 로봇팔을 이용해가지고 로봇팔 이용해서 흙을 끌어들인 다음에 얘들을 녹여서 거기다가 이제 바륨 2 플러스 이온을 녹인 물질과 섞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바륨 SO4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흙 안에, 소일 안에 SO4 E- 이온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뭔가 화성에 있는 흙을 어떻게 가지고 설페이트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이 방법을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요. 부피 분석이라면 솔직히 애널라이트와 내가 넣어준 알고 있는 물질의 농도를 정확하게 반응해서 얘들의 양을 추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리에이전트 넣어준, 나중에 타이트란트라는 말과 동일시해야 될 텐데요. 타이트란트의 볼륨을 측정하여 즉 애널라이트와 완벽하게 반응했던 리에이전트의 양을 측정하여 애널라이트의 양을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피 분석이라는 내용이고요. 부피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ingredient of a reagent solution added until the reaction between analyte and titrant is complete. 즉 내가 알고자 하는 농도의 물질 애널라이트에다가 타이트란트를 넣어줘가지고 얘들이 리액션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타이트란트의 양을 알 수 있으니 화학 양론에 의해서 애널라이트의 양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애널라이트의 농도를 측정하는 걸 우리가 측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이트란트와 애널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먼저 밑에 있는 애널라이트는 우리가 농도를 알고자 하는 물질을 애널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바이아를 주고 여기 안에 있는 A라는 물질의 양을 측정하라 그러면 그 A라는 물질이 애널라이트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A라는 물질과 반응하게끔, 그리고 반응식을 알고 있는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란트의 반응식을 알고 있는 어떤 타이트란트를 넣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반응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넣어준 타이트란트의 양, 농도는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걔들을 알게 된다 그러면 다시 화학 양론에 의해서 애널라이트를 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타이트란트는 다시 말하면 리에이전트 솔루션이고, 그리고 그래서 애널라이트와 반응하게끔 똑똑똑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리커버먼트, 즉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라지 이퀴리블리엄 컨스턴트, 평형상수가 커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란트가 반응을 하는데 얘들이 다 반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애널라이트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넣어준 타이트란트 양을 측정하게 되면 그 타이트란트 양을 측정해가지고 이 애널라이트의 양을 추론해낸다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애널라이트는 그 양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액션 자체가 많이 완벽하게 프로덕트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타이트레이션은 아마도 오차가 엄청나게 크게 생길 겁니다. 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애널라이트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Analyte should be
completely used up. 즉 모든 아날라이트는 다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들은 우리가 타이트란트로 정해가지고 농도를 측정하는데 그 농도에서 제외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와 맨 마지막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리액션은 빠르게, 그리고 completely ingredient 타이트란트가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컨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느리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우리가 정확하게 유즈업 됐는지 타이트란트가 다 리액션이 갔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리액션이 빠른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트레이션은 보통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 있고요. 그리고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 그리고 컴플렉스 포메이션 또는 우리가 이전에 솔루빌리티 프로덕트에서 봤던 프리시피테이션 리액션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넣어준 리에이전트 양과 애널라이트가 프로덕트가 된다면, 애널라이트가 모두가 다 유즈업 되는 순간을 포착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리에이전트를 넣어준 양과 농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이키오케미스트리, 즉 화학 양론을 통해 가지고 애널라이트의 양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걸 한번 알아봅시다. 자, 5개의 옥살산 물질과 그리고 과망간이저산 2개와 그리고 H 플러스 이온 6개가 합해가지고 무색의 CO2와 MnE 플러스 이온을 형성하고 물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무색인 옥살산의 농도를 알고 싶어서 과망간이산 이온을 계속 뜯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완벽하게 유접되고 나면 그때까지는 색깔이 무색일 겁니다. 왜? 적정시약인 과망간이산 이온이 옥살산과 반응을 해가지고 다 무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옥살산이 다 유접되고 옥살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그때 만약에 과망간이산 이온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자주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주색을 변하는 순간에 들어간 볼륨을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맨몰에 볼륨이 얼마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 분석 물질의 이 5대2의 비율로 옥살산은 5배 정도 더 있었다, 2분의 5배 정도 더 있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퀴발런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이제 타이트란트가 들어간 양, 즉 정확하게 모든 반응이 끝날 때까지 들어간 양을 이퀴발런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이퀴발런트 포인트에서 우리가 볼륨을 알고 농도를 알니 스토이키오메트리에 통해서 화학양론에 의해서 아날라이트 양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mm몰의 옥살릭 액시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이퀴발런트 포인트에 가려고 그러면 2.0mm몰의 MnO4- 이온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화학 반응식을 보면 옥살산 앞에는 5가 있고 과망간이산은 2가 있잖아요. 그죠? 2몰을 사용할 때 옥살산 5몰을 없애려고 그러면 반응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퀴발런트 하게는 2몰의 과망간이산 이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이 맨 밑에 있는 얘기가 화학 양론을 통해 가지고 타이트란트 사용된 들어간 타이트란트와 엔드 포인트까지 들어간 타이트란트와 그리고 타이트란트를 알게 되면 원래 있던 아날라이트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이퀴발런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퀴발런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아이디얼하게 이론적으로 스토이키오메트리에서 정확하게 측정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엔드 포인트는 뭐냐면 액추얼 메저먼트, 즉 우리가 눈이나 어떤 뭔가 전기를 통하거나 아니면 뭐 프리시피테이션이 생기는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볼륨의 농도를 확인하잖아요. 들어간 타이트란트의 볼륨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올 수 있는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즉 이퀴발런스 포인트는 정확하게 만약에 우리가 1몰의 농도를 넣어줘 가지고 1몰의 농도에 1ml를 넣어줬다고 하면 뭐 애널라이트도 정확하게 0.5몰에 2ml 정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눈으로 측정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응이 정확하게 또 완벽하게 빠르게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그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차이가 이퀴발런트 포인트가 엔드 포인트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엔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면 볼티지의 서든 갑작스러운 변화나 또는 컬러가 체인지된 조만간에 있던 강황간이선 같은 것들은 자주색에서 흰색이 있다가 갑자기 자주색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빛을 조여가지고 빛의 옵소션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퀴발런트 포인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프로퍼티가 달라지는 거, 이퀴발런트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인디케이터 달라지는 거죠. 뭐 색깔이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업소션 하는 빛의 업소션 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라이트가 모두가 사라지고, 그리고 타이트라트가 많이 생김으로써, 익세스한 타이트라가 생김으로써 뭔가 볼테이지의 체인지, 아니면 컬러의 체인지, 아니면 업소션의 체인지를 일으키는 걸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트레이션 에러는 이제 엔드 포인트와 이퀴발런트 포인트 사이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눈으로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빛으로 측정한다든지 볼테이지를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블랭크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날라이트 없이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블랭크를 빼주게 되면, 왜냐면 블랭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아날라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을 감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인데요.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는 뭐냐면 맨 밑에 보면 타이트란트와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정확한 리액션의 반응식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애널라이트를 하기 전에 애널라이트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를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솔직히 이런 거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퓨어하고 그리고 디콤버즈나 뭐 티즈나 베큐음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없는 물질들을 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이 뭐냐면, 자, 타이트라트를 준비하고 타이트라트를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와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타이트라트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타이트라트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의 농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를 통해 가지고 애들이 정확하게 양이 측정이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타이트레이션의 종류입니다. 타이트레이션 종류인데 보통 많은 경우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다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널라이트를 타이트레이션과 섞어서 리액션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측정하고, 그 타이트레이트의 농도를 통해서 애널라이트의 농도를 추정하는 이 내용이 이제 다이렉트고요. 그리고 백 타이트레이션은 이제 하나의 스탠다드 리에이전트를 아널라이트에 익세스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컨드 타입 스탠다드 리에이전트를 타이트레이트와 익세스 4개 타이트레이션 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애널라이트한테 스탠다드 리에이전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스탠다드 리에이전트를 타이트레이션 함으로써 얘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차이를 위해서 확인한다는 건데요. 근데 솔직히 이거 백 타이트레이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는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비메트릭 타이트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볼륨을 측정하는 대신 질량을 측정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부터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타이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애널라이트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계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꼭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 유닛은 몰 농도가 가장 많겠죠. 몰이고, 그리고 스토이키오메트리, 화학양론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화학양론이 되겠죠. 그죠? 지금 네, 화학양론이죠.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일단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칼슘 유린 속에 칼슘 이온의 컨텐츠를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통해 가지고 타이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칼슘의 양을 알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줌에다가 오줌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 지금 여기 2 플러스 이온이 빠졌네요. 2 플러스 이온이 빠졌고, 근데 칼슘 2 플러스 이온과 옥살레이트가 반응하고, 그리고 물이 하나 붙어서 칼슘 옥살레이트가 됨으로써 침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침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자, 다시 말하면 이 방식이 뭐가 될까요? 애널라이트는 오줌 속에 있는 CA2+인데 이 2+를 옥살레이트를 이온을 타이트란트로 추가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칼슘 옥살레이트가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칼슘이 농도가 다 소모가 되면 옥살레이트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옥살레이트가 더 이상 칼슘이 옥살레이트가 더 이상의 칼슘 옥살레이트가 생기지 않는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니구나. 얘들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얘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세스하게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넣어준 다음에 얘들 양을 측정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A2+가 완벽하게 유즈업 됐으면 이제 모두가 사용되고 나면 이 칼슘 옥살레이트가 되고, 그 이후에 옥살레이트를 넣어주게 되면 옥살레이트는 그냥 이온 형태로 물에 오줌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소변 속에. 그래서 이 양을 측정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양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CA2+의 양을 알게 되겠죠. 이제 밑에서 보면 필터링하고 워시 해가지고 이 프레시피테이션을 워시 한 다음에 아이스 콜드 워터에다가 프리옥살레이트를 없애주고, 그리고 이 솔리드 엑시드에 넣어준 다음에 CA 플러스 H2C2O4의 이온을 솔루션을 넣어준다. 그리고 솔루션을 60도씨에서 히트하고 옥살레이트를 스탠다드제이션해서 그다음에 리액션 7.1에 되는 것들을 보고 리액션 7.1에 나온 것들을 보고 엔드 포인트를 측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봅시다. 0.352g의 Na2C2O4가 250ml의 디졸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ml의 이 솔루션이 48.36ml의 MnO4의 솔루션 타이트레이션이 이용이 됐다면 퍼망가네이즈의 농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옥살레이트의 컨센트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옥살레이트
옥살레이드는 3.562g고 여기다가 됐죠? 이게 뭐예요? 13400g는 얘들의 몰레큘러 웨이트이 되겠죠? 그래서 농도를 0.250mm몰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면 0.01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0.01063몰 농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C2O4 E-의 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0mm몰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몰수가 다음과 같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리액션 7.14에서 얘들의 농도를 알고 있으니 얘들의 농도를 알고 있고 망가네이즈의 농도를 알게 되면 망가네이즈는 다음과 같은 농도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농도를 나눠줘야 되죠. 그때 필요한 볼륨이 48.36ml라고 했으니까 얘들 나눠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되면 8.79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몰에 MnO4 마이너스가 타이트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농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체크해보면 자 이제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있습니다. 타이트레이션 커브는 뭐냐면 이제 다음과 같이 보면 잠시만요. 다음과 같이 보면 이제 X축, Y축은 리액턴트의 농도입니다. 리액턴트, 즉 에너라이트의 농도가 다음과 같이 타이트란트가 들어가는 농도, 타이트란트의 농도에 따라서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있다가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고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좁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계속적으로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타이트란트를 조금씩 뭐 방울 형태로 떨어뜨려 줄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들어가는 타이트란트의 양이 커짐으로써 에너라이트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물론 에너라이트의 농도는 계속적으로 타이트란트와 반응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날라이트 타이트레이션의 퀄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익스페리멘탈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 가운데가 우리가 엔드 포인트 또는 이큐벌런트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엔드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샤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는 아마도 아날라이트와 타이트레이션의 컨센트레이션과 그리고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또는 컨센트레이션 또는 이제 평형상수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컨센트레이션은 이제 매그니튜드 오더, 즉 여러 가지의 뭐라 그러나 10의 6성에서 10의 8성, 10의 9성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px로 많이 나타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통해 가지고 타이트레이트의 양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는지, 물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타이트레이션 커브에서 엔드 포인트, 이퀴발런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아날라이트의 농도를 아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A라는 애널라이트와 다 반응할 수 없을 정도의 타이트란트를 넣어줬을 때, 아니면 그리고 엔드 포인트 또는 이퀴발런트 포인트 또는 그 이후로 넘어갔을 때 익세스한 타이트란트가 들어갔을 때에 대한 세 가지 경우를 따로따로 놓고 계산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지금 그림상에서 밑에 있는 그림상에서 보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어떤 상태일까요? 1번은 타이트란트가 적어서 모든 애널라이트를 컨슘도 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2번은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서 모두가 다
이게 이퀴발런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3번은요. 3번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양의 타이틀런트가 들어가가지고 엔드 포인트를 넘었으니까 타이틀런트가 많이 나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애널라이트가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이제 사용하고 남은 타이틀런트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0.25ml에 0.1몰의 I-이온, 요오드 이온과 0.05몰의 H 플러스 이온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 우리가 엔드 포인트는,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죠. 25ml 곱하기 0.1몰 이꼴 x ml 곱하기 0.05몰. 그죠? 그러면 아마 2배가 되니까 x가 50ml가 되겠네요. 그죠? 50ml가 될 때 정확하게 유저업이 된다. 정확한 양은 양이 된다 라는 걸 지금 밑에서 알려줬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 50ml 계산한 건 엔드포인트 2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2번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자, KSP, 자, AG, 타이트레이션 리액션 다음과 같습니다. 요오드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의 다음에 만들어주고, 솔루빌리티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양이 곱해가지고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성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뭐가 될까요? 이보다 낮으면 아마도 이온으로 존재할 거고, 그리고 이온으로 존재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두 개의 농도의 곱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이때부터 침전이 일어나겠죠. 그 이후로는 이제 침전이 다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얘들이 다 사용이 되고 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50ml는 다음 이퀴발런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퀴발런스 포인트에서 타이트레이션이 어떻게, 프리시피테이션 타이트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맨 먼저 10ml의 H 플러스 이온을 넣고, 그리고 이 H 플러스 이온이 I 마이너스 이온, 즉 요오드 이온과 반응을 해서 침전물을 생성하게 되고, 그 침전물이 생성된 양만큼 또 다시 H 플러스 이온과 I 마이너스 이온이 생기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양을 넣어주게 되면 H 플러스 이온과 I 마이너스 이온이 침전물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 침전물이 생김과 동시에 똑같이 뭐가 생길까요? H 플러스 이온과 I 마이너스 이온이 또 생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두 개 값이 KSP가 되어야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퀴발런스 포인트가 되더라도 H 플러스 이온과 I 마이너스 이온은 어느 정도 KSP 값으로 수렴이 되고 나머지들은 침전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프리시피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것들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러면 10ml몰을 넣어줬다고 하면 오리지널 몰의 I 마이너스 이온은 조금 전에 말했던 0.025몰에 25ml에 0.1몰입니다. 거기다가 AG 플러스 이온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정해주면 이만큼은 사용이 돼서 AG 플러스 이만큼은 침전이 되고 나머지는 0.002몰의 아이오드 이온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와서 여기서 전체 볼륨이 어떻게 돼요? 전체 볼륨은 35ml가 되겠죠. 왜? 25ml에 10ml가 더해졌으니까 35ml를 나눠주게 되면 I-이온은 0.05715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G 플러스 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AG 플러스 이온은 KSP에다가 다음 농도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1.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성몰의 AG 플러스 이온이 녹아있고 그 안에 컨센츄레이트 그 안에 있는 I 마이너스 이온은 0.05715몰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G 플러스 이온을 P 값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5ml, 49ml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0.25, 0.25가 원래 있던 오리지널 I 마이너스 이온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AG 이온을 0.01몰짜리를 얼마가 0.5몰짜리를 얼마를 넣었어요? 0.049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0.025 곱하기 0.1에다가 0.0025입니다. 0.0025에다가 다시 지금 다시 말하면 0.0025에 제가 지금 여기서 계산을 안 해보고 0.0025에다가 0.0049가 됩니다. 그래서 하면 0.00201 몰에 다시 이거 같은 경우는 49ml의 정도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0.00201 몰의 이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0.00 잠시만 다시 0.00201몰이 남고요. 그래서 이 몰에다가 이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원래 있던 25에다가 49를 더하면 72가 되겠죠? 맞나요? 49 더하기 25면 74가 되네요. 74ml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가 0.074를 나눠주게 되면 I 이온의 농도는 0.027 이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0.027 여기까지만 계산합시다. 0.027몰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얘들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다시 말하면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분의 0.0272몰을 나누게 주게 되면 AG 플러스 이온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3.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몰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계산한 것보다 AG 플러스 이온이 늘었죠? 그죠? AG 플러스 이온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그만큼 IG가 유섭되고 남아있는 IG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일정한 수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AG 플러스 이온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P의 AG 플러스 이온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로그의 3.07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모두를 계산해 보니까요.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AG 플러스 이온이 3.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성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AG 플러스, 그러니까 PAG 플러스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진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퀴발런트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AG 플러스 이온이 이전에는 AG 플러스 이온과 I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에 침전물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남아있는 두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지금 나와있는, 어디죠? 여기. 어디 갔었죠? KSP 값이 10의 마이너스,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죠. 이게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i가 내가 처음에 있던 i가 내가 넣어준 ag 플러스 이온과 반응을 해가지고 침전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큐발런트 포인트 전에서. 그래서 얘들을 넣어준 만큼 되고, 그리고 남아있으면 얘들이 다시 남아있는 양들이 두 개의 곱이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i의 농도를 계산한 다음에 나눠주게 되면 ag 플러스 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남고 나면 여기서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보면 35로 증가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20ml, 25ml가 있었고 내가 10ml 더 ag 플러스 이온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35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49ml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0.035가 되는 게 아니라 49 더하기 25면 74죠. 그래서 0.07400리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ag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쉽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i 마이너스 이온의 등 해서 결국에는 지금 pH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첫 번째 앞에는 이걸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두 개가 모두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AG 플러스 이온이랑 I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가지고 솔리드를 만들죠. 침전물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곱이 남아있는 건 어차피 다 사라졌다가 다시 이 두 개의 곱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50ml를 넣어줬을 때 그러면 H 플러스 이온과 I 마이너스 이온이 KSP가 되고 X제곱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X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 pH는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똑같은 양을 넣어줬는데 그 똑같은 양들이 정확하게 다 반응을 해가지고 솔리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KSP 값, 이게 프로덕트 값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개가 어느 정도 녹아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양으로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곱이 KSP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X제곱이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 되고요. 루트를 씌우게 되면 X값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계산이 됩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엑셀이나 이런 것들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pH 플러스는 마이너스 로그 X에서 계산하면 pH 플러스가 8.04가 됩니다. pH 플러스는 지금 오리지널 컨센트레이션이나 볼륨에 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볼륨이 달라지고 볼륨이 달라지거나 하더라도 온도가 달라지고 하더라도 pH 플러스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모두가 다 반응이 끝나고 나서 솔리드가 됐고 그에서 나오는 양이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KSP 값의 루트를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컨센트레이션을 다르게 하고 볼륨을 다르게 하더라도 이 pH 값은 똑같게 나오게 된다. 근데 이 pH 값은 정확하게 루트의 KSP 값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H 플러스 이온이 더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익세스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H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다음과 같이 남아지게 되고 그러면 똑같이 I 마이너스 이온 그러니까 익세스한 농도를 계산을 해보면 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2ml가 만약에 52ml를 내가 넣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2ml가 좀 더 익세스하게 들어가고 그때 농도를 곱하게 되면 얘들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52ml를 넣었으니까 아까 25하고 해서 77이 되는 거죠. 그래서 77ml를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 0.001몰이 나왔으니까 전체 농도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I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곱하기 I 마이너스가 아까 말씀했던 KSP 즉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I 값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퀴발런트 포인트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퀴발런트 포인트, 그 다음에 이퀴발런트 포인트를 넘어서서 익세스한 에이지 플러스 이온이 들어갔을 때 세 가지 경우를 두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이퀴발런트 전인가 후인가, 이퀴발런트 포인트인가, 아니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타이트란트를 애드 해줌으로써 농도가 달라진다 라는 것들, 농도가 달라진다, 볼륨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25ml에 요오드 이온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52ml에 H 플러스 이온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피는 77ml로 변하게 되고, 그 변화한 부피에 맞춰서 농도를 계산하고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계산하고 p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pH 플러스를 계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 번 더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H 마이너스 이온이 0.1몰 20ml 들어있는 이런 비크가 있고, 그 비크 안에 여기는 지금 0.1몰 20ml I-이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비례해서 제가 0.05몰짜리 H 플러스 이온으로 적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퀴발런트 포인트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0.1몰 곱하기 20ml 그리고 이걸 0.05몰 곱하기 Xml라고 하면 Xml는 얼마가 될까요? 0.1 곱하기 20 나누기 0.05 하니까 40ml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H 플러스 이온이 40ml 적정이 돼 40ml를 넣게 되면, 이 농도를 넣게 되면 이퀴발런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1, 2, 3이 있었는데, 자 2번 이퀴발런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개가 이온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말하면 H 플러스랑 I 마이너스가 HIS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다 적정이 돼서 다 반응을 하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고체가 되었다가 그 고체가 다시 또가 들어간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H 플러스 곱하기 I 마이너스는 두 개는 똑같죠, 농도가. 그죠? 어차피 다 소모가 됐다가 다시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X제곱이 루트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 됩니다. 이건 아까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콘센트레이션과 농도에 관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1번 즉 농도가 되기 전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번은 뭐였어요? 이렇게 되면 1번이 여기였고 모두가 다 컨슘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이온이 다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처음에는 0.1몰 곱하기 0.02ml죠. 그죠? 몰 퍼 리터니까 0.02L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빼고 얼마가 들어갔어요? 만약 좀 이번에서 제가 정확하게 안 해줬군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40ml잖아요. 그럼 35ml랑 45ml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5ml에 H 플러스 이온을 넣었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0.05 몰 퍼 리터 곱하기 얼마죠? H 플러스 이온이 지금 35ml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 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걸 계산을 하면 보면 0.1 곱하기 0.02 이건 0.002가 되고, 앞에 거는 0.002가 되고, 두 번째 거는 0.05 곱하기 0.035가 됩니다. 그러면 0.00175가 되고요. 그래서 0.002에서 0.00175를 빼면 토탈 남는 값이 0.00025 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쉽게 0.00025 몰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I의 마이너스의 농도잖아요. I가 반응해가지고 침전이 생기고 남아있는 농도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나눠줘야 될까요?
35 플러스 20, 5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I 마이너스 농도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나누기 55니까 0.055 나누니까 4. 이게 4ml입니다. 리터가 아니라 4.54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Ag 플러스 이온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왜? I 마이너스랑 Ag 플러스 이온이 똑같이 그게 되니까. 똑같이 뭐죠? 두 개 곱하면 KSP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익세스한 경우는 얼마가 돼요? 원래 40ml에서 45면 5ml가 익세스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Ag 플러스 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5ml 곱하기 0.05몰이 침전이 안 되고 남아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0.005 곱하기 0.05입니다. 이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되고요. 이게 얼마를 나눠야 돼요? 45에다가 원래 20에다 45를 대시니까 65ml를 나눠주게 됩니다. 리터로 치면 0.065 리터가 되겠죠. 그렇게 나누어주게 되면 Ag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나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I 마이너스 이온 KSP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뭐 pH 플러스야 뭐 엑셀이나 계산기로 마이너스 로그를 치게 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커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타이트레이션 커브의 모양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 이전까지는 타이트레이션 커브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이트레이트의 양, 에너라이트의 양에 따라서 뭔가 이 커브가 모양이 바뀌겠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포인트 커브에서 맥스 슬로프를 가진 이 부분이 되고요. 근데 얘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dx분의 dy 값이 가장 높은 값이 되고, 근데 d제곱분의 x 오버 d제곱분의 y를 하면 이건 미분을 두 번 하게 되면 0이 되는 포인트가 여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조금 달라진 건 뭐가 있나요?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죠? 지금 여기 X, Y축이 pH 플러스고 밑에는 VH,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을 넣어준 양이 되겠습니다. 즉 타이트란트의 양과 넣어준 타이트란트의 볼륨과 남아있는 타이트란트의 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트레이션 커브는 제가 아빠는 설명 안 했는데, 밑에서는 넣어준 타이트란트의 볼륨, 여기는 남아있는 타이트란트 T를 표현할게요. T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I-가 에너라이트고 H 플러스가 타이트란트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에너라이트의 양에 따라서 다음에 커버가 약간 달라집니다. 에너라이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값이 좀 올라가고요. 농도가 높을수록 올라가고 대신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에너라이트의 농도에 따라서 여차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근데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가장 스티피스트, 즉 스티피스트 한 포인트고, 여기서 두 번의 방정식, 우리가 보통 가속도를 구할 때 그 위치를 두 번 미분하잖아요. 그 미분을 두 번 했을 때 0이 되는 값, 당랑점 또는 이퀴발런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타이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KSP 값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안에 있는 아날라이트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종류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Ag가 은이온이 요오도와도 침전물을 생기고 브로미온, 클로라이드 이온과도 다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보면 어떻게 될까요? KSP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에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KSP가 높을수록 밑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타이트레이션에 적합할까요? 농도를 알아내는데 이게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K 값이 더 크기 때문에 KSP의 역수를 보면 이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맨 처음에 타이트레이션의 조건에서 K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좋고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KSP 값이 더 낮은 얘들이 더 측정하기가, 농도를 측정하기가 더 유리하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그 얘기고요. 그리고 뭐 똑같이 여러분들 나중에 브롬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고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뭐 그건 어렵지 않을 거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뒤에 정리를 하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25ml 25ml에 0.04134 0.04132몰의 HG2 NO3-2가 KIO3로 타이트레이션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HG2 플러스와 2IO3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다음과 같은 프리시피트 침전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KS3 값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솔루션이 일단은 34ml의 KIO3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36ml의 KIO3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퀴발런트 포인트에서의 반응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은 맨 끝에 있는 이퀴발런트 포인트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양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3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지금 보면 봅시다. 25ml 곱하기 0.01432 몰이 얼마나 돼야 돼요? 이게 2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2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죠? 2 곱하기 잠시만요. 2 곱하기 x 밀리리터에 곱하기 0.05789 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HG 플러스 1몰당 IO3 마이너스 이온 2몰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게 되고, 다음 수식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25 곱하기 0.013 다시 25 곱하기 0.01432 나누기 2 나누기 0.05789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 밀리리터가 대략적으로 3.09 밀리리터 아니구나. 잠시만, 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 다시 한번 계산해볼게요. 25 곱하기 0.0432 나누기 2 나누기 0.05789 잠시만, 제가 지금 계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0.04132이네요. 그래서 25 곱하기 0.04132 나누기 2 나누기 0.05789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HG 플러스 여몰수랑 같은, 이게 지금 2분의 1이 돼야 되는군요. 2분의 1이 돼야만 계산이 맞겠네요. 다시 한번 제가 2분의 1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5 곱하기 2 곱하기 0.04132 나누기 0.05789를 하면 35.69가 나옵니다. 35.69ml가 됩니다. 자, 그러면 C에서는 C가 그 볼륨이 35.69가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볼륨과 농도에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X, KSP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KSP 값은 어떻게 될까요? KSP는 만약에 여기 X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HG 플러스가 X가 생기면 IO3 마이너스는 2X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1이고 여기가 2니까 이게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된다 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4의 x의 3승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되고 이 x 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옵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x 값이 나오면 이 이퀴발런트 포인트에서는 x 값이 이만큼 그리고 그러니까 x 값이라는 건 이거죠. ag2e 플러스 그리고 i hg 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농도가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A를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iO3를 34.00ml를 가했을 때가 첫 번째 문제였죠. 그러면 이때가 조금 전에 제가 계산한 값이 이퀴발런트 포인트가 35.69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이전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HG 플러스가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HG 플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HG 플러스가 처음에 얼마가 있었어요? 25ml 곱하기 0.04132몰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빼면 여기다가 이제 빼게 되면 몰 분율이 얼마나 남을까요?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남아있는 분율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하면 35.69분에 35.69에다가 34.00이 빠지니까 이만큼의 몰 분이 남을 거고 원래는 0.04132몰이고 여기다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부피는 25 더하기 34분의 곱하기 25 더하기 34분의 25가 됩니다. 밀리리터가 되니까 두 개 없어질 거고 결국에는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면 8.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하고 남은 몰 분율을 부피를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양을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KSP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KSP는 어떻게 될까요? HG 플러스 이온에 곱하기 뭐였어요? IO3 마이너스 이온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고 했습니까?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됩니다. 그럼 얘들 넣게 되면 얘 값까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적합값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방망점이 되기 전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망점을 넘어선 만큼의 볼륨을 추가했을 때 IO3- 이온을 추가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지금 36ml를 넣고 원래 우리가 계산했던 방망점은 35.69ml잖아요. 이게 한 0.31ml 차이 납니다. 자,
자, 그러면 IO3 마이너스 이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IO3의 농도가 얼마였어요? 0.05789몰이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볼륨은 어떻게 될까요? 볼륨은 25 더하기 60에서 남아있는 3.1을 더하게 되면 얘들이 남아있는 볼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2.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마이너스 4승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KSP 값은 HG 2의 2 플러스 이온과 곱하기 IO3 마이너스 이온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 쉽게 구할 수 있고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 HG 플러스 이온의 값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거하고 약간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일단 앞에 양론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 한번 조금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AG 플러스랑 I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때는 이퀴발런트 포인트를 생각을 했고, 이퀴발런트 포인트에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 볼륨을, 이퀴발런트 볼륨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볼륨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퀴발런트 포인트보다 더 적게 가면 어떤 양이 더 우세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I 마이너스 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AG 플러스 이온을 넣어줬다 그러면 I 마이너스 이온이 더 많이 남아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I 마이너스 이온과 조금 녹아있는 H 플러스 이온의 곱이 KSP가 되고, 반대로 H 플러스 이온을 이퀴발런트 포인트보다 더 넣어주게 되면 I 마이너스 이온은 조금 있을 거고 익세스한 H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곱슨 KSP로 수렴한다라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HG2의 2 플러스 이온과 IO3의 마이너스 이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그게 있었습니다. 하나가 그 앞에 있는 상수가 2가 붙어 있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계산을 2분의 1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퀴발런트 포인트를 계산을 하고, 그죠? 만약에 HG 2 플러스 1몰이 들어가면 얘들은 2몰이 들어가야 되니까 양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지금 35.6분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KSP는 어떻게 돼요? KSP는 이게 또 스퀘어가 들어가게 되죠. AG2 플러스는 그냥 농도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IO3 마이너스는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고, 첫 번째 거기서 이제 x 곱하기 4x의 제곱이 되니까 2x의 제곱이 되니까 4x의 3승이 KSP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x 값을 계산하면 AG2 플러스 이온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얘들의 값이 얼마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전에 지금 34ml를 계산을 했었죠. 34ml 때는 어떨까요? AG2 플러스 이온을 적정하기 위해서 IO 마이너스 이온을 더 적게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남아있는 볼륨, 전체 볼륨과 거기서 사용되고 남아있는 HG2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구해서 HG2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구하게 되면 KSP를 구할 수 있죠. 반대로 IO3 같은 경우는 다 사용되고 나서 남아있는 전체의 볼륨이 지금 3.1이 남지 않습니까? 3.1ml가 남고 그 안에 있는 양을 계산했을 때 다음과 같이 되고, 즉 결국에는 IO3-의 이온이 2.94가 나오게 됩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두 개의 이온이 섞여 있을 때, 두 개 섞여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넣어주는 타이틀런트가 두 개가 다 반응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걸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이건 계산이 복잡해서 계산을 하지 않는데, 지금 보면 처음에는 프레시피테이션이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오다인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Cl-가 뒤에 일어납니다. 이건 뭐의 차이일까요? 즉 솔로빌리티 프로덕트가 낮은 순서대로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브롬, 클로라이드, 요오드 3개를 비교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KSP 값이 낮은 요오드가 맨 위에,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Cl-였는데 만약에 이 세 물질 중에 2개가 섞여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오드랑 클로라이드가 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들이 섞여 있으면 어떤 것들이 먼저 반응이 일어나냐면 요오드가 먼저 일어납니다. KSP 값이 작은수록. 지금 다시 KSP 값이 여기서 작은 순서부터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IGI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IGI가 다 없어지면 다음과 같이 AG 플러스 이온이 증가하게 되고 얘들이 다시 이제 CL-와 반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퀴발런트 포인트는 여기는 AGI의 이퀴발런트 포인트고 여기는 AGCL의 이퀴발런트 포인트가 되겠죠. 아마 이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2개의 이온이 들어있고 타이트란트에 의해서 2개 다 침전물을 생성할 수 있는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다음과 같다면 여러분들은 V 값이 어디쯤 있는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그림상으로 KSP 값이 낮은 애들일수록 먼저 침전이 일어난다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프레드 시트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질량의 균형, 침전된 불수의 균형, 침전되고 나서 이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AG 플러스 이온이 얼마가 남아있고 IG 마이너스가 얼마가 되는지, 내가 볼륨을 조정에 따라서 얼마가 되는지 이 스프레드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만들고 네, 한번 만들어 보고 계산하면 여러분들 앞에 계산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시험을 대비해서 이거 만들어 두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일단 엑셀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것들을 만들어 두면 훨씬 더 계산이 편할 거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엑셀 시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이거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 시트를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은 제가 앞에 설명을 다 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우리가 손으로 풀듯이 계산기로 풀듯이 계산이 다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볼라드 다이트레이션, 파전 다이트레이션, 뭐 소셜 인디케이터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엔드 포인트를 어떻게 디텍션 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뭐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볼하드 그리고 파전 타이트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디텍션, 엔드 포인트를 디텍션하고 그리고 옵션 인디케이터 등을 이용해서 디텍션 한다 정도까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시들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아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텐데 아마도 그냥 제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꼭 알아야 되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타이트레이션이 이렇게 이용된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고요. 온라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마도 조금 더 많은 입장을 다시 한번 제가 활동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